7강 62쪽을 봅니다. 이제 남은 강이 이제 7강하고 8강 이렇게 남았는데 요 남은 강은 다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최근에는 점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걸 요구한다고 했잖아. 지금 그 측면에서 문제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62쪽입니다. 62쪽에서 요 경제 지문인데 사실 얘는 어려운 내용 자체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설명 대상도 딱 하나야. 지금 1문단 볼게요. 1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할인율이라는 말 나오지? 찾았어? 그 할인율에 대한 설명이 끝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혹은 추론력을 어디에다가 발현해야 되는 거냐면 80번 문제예요. 이 지문은 80번 문제 하나를 위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78번하고 79번은 어렵지 않아. 그리고 80번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지문도 이해한 거고 문제에서도 뭘 요구한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풀이를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풀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80번 문제를 풀었다. 그럼 정말 잘한 것.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80번 문제 하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1번에서 82번이에요. 얘도 이해인데 아마 지금 우리 이과생들에게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과생들에게는. 그럴 때 얘는 82번 문제야. 사실 81번도 82번도 오답률이 81번 문제는 당시 오답률 1위였던 문제고 82번 문제는 당시에 오답률이 2위였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64쪽을 볼까? 64쪽의 제일 위를 볼게요. 지금 거기 출처를 2016학년도 수능이라고 대놨잖아. B인 거니까 얘는 문과 아이들이 본 시험지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 이제 과학 내용이 나왔으니 그렇게 그 오답률이 높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이과 출신이 풀기에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 이해해야 지금 82번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두 지문을 13분 그 다음에 추가 시간은 2분 해서 총 15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29분인데 그냥 30분이라고 치죠. 그래서 지금 1시 30분부터 13분 1시 43분 그 다음에 추가는 2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두 지문이에요. 시작.
5분 남았다. 이 분 전. 일 분 전. 이 분 추가합니다.
1분 후에 설명할게요. (15초) 봅시다. 첫 번째 질문부터 62쪽. 일문단이에요. 일문단의 첫 번째 줄.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 그 다음 줄.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그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그 활용하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그리고 할인율하고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문단이야. 이문단의 첫 번째 줄 봅니다. 거기다가 묽게 표시해 주세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지금 1문단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한 거 다시 1문단 첫 번째 줄이야.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 사업의 타당성인 거니까 지금은 우리 뭐뭐 나가 나오면 끊어서 생각을 하잖아. 그럼 정부나 기업 했으니 지금 2문단에서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이건 정부와 기업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인 거야? 그렇지, 정부에 해당하는 사업인 거야. 그럴 때 지금 두 번째 줄이야. 이 공공사업의 타당성, 즉 정부가 사업에 투자할 때 사업의 타당성은 2문단 두 번째 줄. 사회적 할인율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적용을 해본다. 검증을 한다. 확인을 한다. 진단한다. 그럴 때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근데 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줄 그래서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시장 이자율이나 동그라미 1, 민간 자본의 수익률 동그라미 2. 그래서 3문단은 요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에 대한 얘기지. 맞아? 끝났어. 그러면 지금 그 공공사업의 타당성 할 때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적용하면 되잖아. 지금 3문단에서는 요 1번에 대한 얘기했고 2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이제 4문단에서는 둘 중에 하나 이제 선정하면 돼. 맞죠? 그런데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봅니다. 그러나다가 세모.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대. 그럼 둘 다 까는 거잖아. 다시. 지금 이 글은 공공사업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글이지. 맞아? 그런데 이제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었어. 그런데 4문단에서 앞부분 4문단 앞부분에서 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깠네. 그럼 이제 질문이야.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세요.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자는 건지.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야? 밑에 쳤어?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하자?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하자? 그래, 공익적 차원이어야 됐어. 마지막 줄에.
그러면 그게 공익적 차원이 그럼 뭔데? 그거 어렵다 그랬잖아. 그거 어렵다 그랬잖아. 그럼 공익적 차원이 뭔데?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다시.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까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적용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4문단에서 이거 둘 다 깠잖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줄이 결론이야. 공익적으로 적용을 하재. 그 다음 앞문장을 봅니다. 앞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높게 적용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높게 적용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야? 그렇지. 지금 공공사업일 때는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낮게 적용하자는 얘기인 거지. 됐어?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 지금 이 글은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자야.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자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 그냥 공익적 차원에서 적용하자야. 그런데 그 앞문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게 적용한다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야? 낮게 적용하자.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80번 문제를 봅니다. 80번 문제야. 지금 얘는 글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 문제에서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이 선택지에서의 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거거든. 봅니다. 보기로 볼게요. 한 개발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환경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려있대. 그래서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그 다음입니다.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야? 먼저 사업의 목적, 사업의 특성부터 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업 어떤 사업인 거야? 공공사업인 거잖아. 지역경제 활성화랑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게 4문단에 나왔던 공공사업의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 부분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이 A에서 얘 공공사업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할인율. 공공사업인 거니까 얘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거야?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지. 맞아? 그럼 사회적 할인율은 낮게 형성하는 거죠. 지금 이 공공사업이 타당하다면 즉 놀이동산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얘는 사회적 할인율이 낮게 적용이 되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겠어? 낮게 적용하겠어? 그렇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낮게 적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높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1번 선택지 봅니다. 지금 거기 다 끊어주세요. 1번 선택지에서 판단하는 주민들은 끊어주시고 2번 선택지에서 중시하는 주민들은 끊어주시고 3번 선택지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어주시고 4번 선택지 생각하는 주민들은 끊어주시고 5번 선택지 길다고 판단되면 끊어주세요. 그럼 이 앞부분이 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뭘 판단해야 되느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야. 그럼 1번이야.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그렇지. 반대지. 반대니까 어떤 거로 적용해? 그렇지. 높은 할인율. 왜냐? 지금 공공사업이 타당하다면 본문에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자고 그랬거든. 그럼 타당하지 않으면 높은 할인율 적용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답은 2번이에요.
지금 이 과정으로 80번 문제를 풀어줬어야 제대로 푼 것. 그래서 얘는 본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지금 이 보기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과정으로 풀 수 있었겠다. 78번은 어렵지 않아요. 4번. 그 다음에 79번에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64쪽) 두 번째 질문이야. 이 두 번째 질문은 지금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이에요.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중력, 부력, 항력. 지금 이 글은 자유낙하할 때 중력, 부력, 항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야. 그런데 주의할 거는 얘입니다. 자유낙하할 때. 그래서 먼저 1문단이야. 중력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입니다. 부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부력이 좀 어렵네. 부력은 좀 볼게요. 세 번째 줄입니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에다 동그라미. 지금 항상, 모든 이런 건 아무 우리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거기서 끊어. 지금 얘가 자유낙하할 때인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 같은 물체에서 낙하할 때, 물이라고 했어. 낙하할 때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건데 낙하하는 거니까 얘는 뭐인 거야? 얘는 뭐여야 해? 낙하니까. 얘는 뭐여야 돼? 어떤 힘? 지금 얘 중력, 부력, 항력에 대해서 설명한다며? 그렇지. 얘는 중력인 거지. 그 다음에 설명한 게 부력인데 부력은 뭐라고 설명돼 있어? 중력의 항상 반대래.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밑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공기의 밀도는 물개 표시하고 별표합니다. 다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야? 중력, 부력, 항력이야. 그러면 지금 부력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 항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밀도라는 개념이 튀어나왔지. 맞아? 그러면 그냥 지금 여기는 얘와 직접적인 정보, 이게 물론 부력에 해당하는 정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항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세부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밀도가 부력하고 어떤 관계인지만 파악하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 볼게요.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이만큼이래. 그래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뭐야? 이거 미미하다네. 지금 여태까지 공기나 빗방울 얘기하고 있었던 거니까 일단 밀도가 크면 미미하다야. 그러나 스티로폼과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거기 큰 영향을 미친다에다가 물개 표시하고 별표. 그럼 낙하 속도에 영향을 미친대.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 뭐 있어? 낙하 속도에 영향을 미친대.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아니. 속도에 영향을 미친대. 그럼 속도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이거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낙하 속도가 빨라지거나 낙하 속도가 느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부력이래. 그러면 낙하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왜? 반대 방향이니까. 다시. 이거 꼭 생각을 하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영향을 미친다. 변화가 된다. 달라진다고 하면 그 값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세요. 얘는 빨라지겠구나. 얘는
느려지겠구나. 값이 커지겠구나. 줄어들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앞에 나오는 상황을 이해했다가 되는 거야. 일부러 안 알려준다고, 이제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값이 변화한다, 달라진다, 이런 말들 나오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학력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은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치사하게도 이 문단은 학력을 다시 마찰 학력이랑 그 다음에 압력 학력으로 나눴네. 이거 이제 치사한 거야. 그럴 때 이제 학력, 우리 색깔을 달리해서 학력을 보는데, 이 문단 첫 번째 줄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쭉 해서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세 번째 줄까지 물결 표시가 되겠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1문단에서 뭐로 설명했어? 낙하할 때지. 그런데 지금 2문단 첫 번째 문장 봅니다. 근데 낙하한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니? 운동이라는 말로 바꿨죠. 지금 그 첫 번째 줄 끝에 운동하는 경우래. 지금 이 운동하는 경우가 뭐로 처리가 돼야 돼? 낙하운동으로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미 1문단에서 낙하할 때 이 세 가지 힘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2문단에서 첫 번째 줄 운동하는 거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낙하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럴 때 계속 읽어볼게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래서 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먼저 뭘 정리했냐면 방향을 정리했어요. 지금 방향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보는데 세 번째 줄 끝 가운데 부분입니다. 끝에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커진대.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설명 대상이 나눠졌어. 나눠지면 항상 뭐 생각해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지. 그런데 이미 방향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인지할 수 있네. 그러다가 지금 항력 설명하면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얘는 값이 어떻게 돼? 속도가 커지면 그 값도 커진대. 그럼 얘의 값이 이렇대. 그러면 얘의 값하고 얘의 값도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얘의 값하고 얘의 값도 때에 따라 다른 거야? 얘네들은 일정하죠. 다시 우리가 글을 읽으면 설명 대상이 나왔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얘와 얘 둘의 값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냥 방향만 잡았잖아. 그런데 지금 이 합력하니까 방향도 나왔고 뭐도 나왔냐면 이 값도 나왔다고. 근데 이 값은 커진대. 그러면 얘네들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이 글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끝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서 지금 중력을 보니까 질량의 중력과 속도래. 그럼 질량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고 중력과 속도도 고정되어 있잖아. 또한 부력의 경우도 부피만큼의 무게래. 그럼 부피도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 물체가 부피가 고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중력하고 부력은 값이 일정하구나를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일방향 그냥 아래로만 쭉 읽어 내려가려고 하지 마. 개념이 여러 개가 나와서 개념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됐어. 그럼 그 개념 간의 관계를 한번 정확하게 따져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찰 항력과 그 다음에 무슨 항력이지? 압력 항력. 이거는 다시 마찰과 압력으로 나눠지는 거구나. 이렇게 짜리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3문단입니다. 3문단은 지금 이제 낙하할 때 어떻게 마찰 항력과
그 다음에 압력 항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4문단.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 중력 때문에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됐을 때 이제 종당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볼게요. 먼저 81번이야. 81번. 81번의 답이 4번이죠. 왜냐면 아까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부력은 일정해. 5번 선택지 봅니다. 81번에 5번.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세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섰을 때, 누워있을 때 다르다. 부력의 값은 일정한 거. 왜?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유체의 무게도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82번이 사실은, 그러니까 81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면 82번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얘 상황을 뒤집었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문에서의 상황은 자유낙하였죠. 그런데 얘는 낙하가 아니지. 뭐야? 낙하가 아니라 상승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파악했던 요게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지는 내용이 있는 거지. 지금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상승운동을 한다고. 얘네들의 힘은 일정한데. 그럴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항력을 주의해야 되겠네.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간대.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게 뭐가 더 크다는 거야? 올라가는 게 부력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 부력은 뭐와 관련이 있었어? 아니, 다시. 밀도지, 밀도. 지금 부력이 있는데 봐봐. 지금 스티로폼과 같은 밀도가 작은 것의 경우는 부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때 부력은 중력보다도 더 큰 거죠. 그럼 누구의 부력이 더 큰 거야? A와 B 중에서. A와 B 중에서 누구의 부력이 더 커? 부력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밀도가 클수록 영향은 미미하고 밀도가 작을수록 부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렇지. 여기서 부력이 더 큰 건 A야. 그럼 부력이 더 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빠르겠죠. 그럼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 뭐도 커지는 거야? 그렇지. 항력도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파악했느냐야. 볼게요. 1번입니다.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니 당연히 항력은 같지. 빵이지, 빵. 둘 다 0. 2번.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커야죠. A가 밀도가 작으니 부력을 더 세게 받으니. 3번.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의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얘는 그 값이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지. 왜? 중력과 부력의 값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아야지. 4번입니다.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아니죠. 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증가지. 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그래서 5번 볼게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이가 더 큰 거지. 밀도차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이 밀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 지금 움직이는 물체의 밀도를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얘가 움직여야 할 유체의 밀도를 크게 한 거니까 같은 현상이 벌어져야죠. 밀도차가 크니까 밀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비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비에 작용하는 학력은 공기 중에서 한 것보다 더 크게 받는다는 것. 더 빨라져야 하니까. 그래서 5번. 그런데 봐봐. 우리 전에 이거 문제 풀 때 얘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내가 올바로 읽고 올바로 판단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맞았다. 그럼 그냥 뭐 하라 그랬어? 보지 말고 그냥 5번 하고 넘어가라 했잖아. 사실은 이 5번 선택지가 가장 어려운 선택지야. 얘는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5번 보고 고민할 게 아니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4번까지 보고 다 맞으니까 5번 아니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았겠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중요한 건 최소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는 이 선택지가 그러니까 답이 뒤에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 4번하고 5번에. 그런데 그렇다고 4번하고 5번부터 이제 먼저 보려고 한단 말이야. 썩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부터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쉬워. 그리고 하나씩 이해하는 과정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보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봐주는 것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66쪽에 있는 요 고전시가 작품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 우리 신사고는 1학년 때 신사고 그러니까 혜연이 신사고 했잖아. 너네 이거 관동배곡 했지? 그런데 청라고는 관동배곡 안 했을걸? 이 관동배곡은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게 수능이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지식이 있어야 할 만큼의 문제까지는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에 대해서 얼만큼의 친숙함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쫄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지문이. 그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87번에서 89번 요 현대소설은 최근의 현대소설의 경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과거 지문이긴 하지만 현대소설의 경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지문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얼핏 보면 알겠지만 큰 따옴표가 없어. 대화가 없이 서술자의 서술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비문학 읽듯이 처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작품을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독서 지문보다 길이가 길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15분. 지금 13분이니까 28분까지 시작. 네.
고전 시가는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봐, 상황을.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나. 막 꼼꼼히 볼 필요 없습니다. 상황만 파악하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네. 수능 문제 그 문제 순서가 일반 모의고사처럼 앞에 막 단형 같은 그런 쉬운 거 10번까지 있고 다 똑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달라요. 내가 지난번에 줬잖아. 사설 문제. 이번 3월도 마찬가지야. 선택은 뒤에 있을 거야. 화작이랑 언매 뒤에 있고, 앞에는 공통문항. 근데 이 공통문항도 모르지 뭐. 일단은 작년 수능에는 순서대로 독서문항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섞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분 뒤에 설명합니다. (30초) 뒤에 설명합니다. 볼게요. 지금 이제 가 작품의 자세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첫 번째 줄이야. 가에서 첫 번째 줄. 비로봉, 상상두는 뭔지 모르더라도 비로봉 올라보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어디를 갔나 보다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동산, 태산, 노국, 그 다음에 저 지위,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바꿔 얘기하면 지금 83번 문제에서 거기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1번 선택지 반어적이라는 거, 야 반어적이라는 거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지. 더군다나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설적인 것과 반어적인 것은 이게 문제에서,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설명해 줄 때나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웬만해서는 오류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또한 지금 니은, 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자연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 풍경 아름답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넘어가면 돼.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선. 그럴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뭐야? 리을이었지. 지금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지어 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요건 리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한, 무슨 말이냐면 이걸 문제 낼 때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낸다는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문학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전시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쫄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 구간에서 보는 건 절벽을 공중에 세우고, 두 번째 줄입니다. A 구간 두 번째 줄. 절벽을 공중 반공에 세우고 은하수래, 양 산에서 절벽에 은하수처럼 흰색이 있을 수 있는 건 폭포일 가능성. 폭포. 그래서 83번에는 4번이 되고 85번은 지금 남은 선택지
1번은 지워야죠. A.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야. 그거 비유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A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도 지금 이게 자연 좋다는 얘기인 것이, 관조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않는 거란 말이야. 대상을 고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측면인 거라 얘는 관조라고 보기가 어렵죠. 좋은 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여서, 예쁜 점, 아름다운 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여서 관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4번 선택지는 뭔데? 지금 B에 해당하는 거야. 85번의 답이 4번입니다. 그러면 4번에서, 거기 4번 선택지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할 때, 지금 보기에서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건 어렵지 않거든. 은산을 꺾어내어 나리는 듯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백설도 됐어. 그래서 B에서 의인화된 대상, 의인화된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B에서 의인화된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의인화된 부분을 찾는 거. B 구간을 봅니다. 거기 첫 번째 줄을 보면 최고봉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최고봉에 대한 얘기야. 최고봉은 그 줄 끝이야.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해주세요. 세상을 굽어보며. 세상을 굽어본데 내려다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상을 굽어보며 돌아본다, 부상을 돌아본다. 여기에서 의인화된 표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의인화된 표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 거라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네. 성부와 향수를 가리키고 내륙을 끌어당기고, 그거는 의인화 아니에요. 이거 보고 보다.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가리키고는 다 가리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말해주는 거니까 가리키는 거는 의인화라고 보기가 어렵고,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류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있겠네. 끌어당긴다는. 그러니까 의인화는 사람처럼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려다본다 혹은 돌아본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음 84번에는 5번, 다음 86번. 86번도 그 부분만 보면 되겠죠? 2번. 지금 2번을 보시면 2번 선택지야.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 여기가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한다 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는 여산이 아닌 거죠.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한다 라고 했으니 여기는 여산이 아닌 거야. 그래서 86번에 2번이 됩니다. 다시 83번에 4, 84번에 5, 85번에 4, 86번에 2. 그 다음 요 87, 89는 다음 시간에 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